저희가 저번에 켈리랑 요키랑 샌 주니페로의 와라 싫다 이렇게 싸우면서 했던 얘기를 두고 각자 켈리 의견에 공감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녹음했던 거를 제가 들어보면서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이 얘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적어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켈리랑 요키가 대화를 할 때 좀 샌 주니페로랑 현실을 서로 대치를 시키면서 샌 주니페로 대 현실, 가상 대 현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현실은 진짜인데 샌 주니페로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켈리가 현실엔 남편이 있으니까 샌 주니페로로 안 가고 현실에 남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키가 그때 샌 주니페로는 진짜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차 보닛도 두드려 보고 하고, 또 켈리 손을 잡아다가 자기 뺨에 얹어놓고 우리 관계도 진짜 아니냐, 이렇게 진짜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좀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마치 그 남편과 요키가 스스로 좀 그렇게 대립 관계로 같이 놔가지고 샌 주니페로 대 현실, 그러면은 요키 대 남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편만 진짜고 이 샌 주니페로에 살고 있는 나는 가짜란 얘기나 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요키가 더 상처받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또 요키 입장에서는 현실은 커밍아웃 했다가 실패한 공간이고 샌 주니페로는 자기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켈리가 남편과 현실만을 진짜인 것처럼 남편과의 관계와 그 현실에서 살았던 삶만을 진짜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요키가 자기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는 딱 비슷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켈리에게 좀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너무 그 남편과 있었던 것만 자기의 진짜의 기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그때는 제가 더 납작하게 봐서 그런지 남자와의 관계, 여자와의 관계 이렇게 좀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그냥 진짜 이걸 만든 사람은 좀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이번에는 다시 보니까 세월이 더 흘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냥 약간 켈리에게 공감이 되게 됐던 부분은 뭐냐면 내가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나만의 내 삶의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자식이 한 30대에 일찍 죽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눈 사이잖아요. 그 뭐 사랑했든지 이거는 제 할 바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어떤 내 삶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어떤 그 삶의 기억을 이제 나랑 안지도 얼마 안 된 요키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되게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막 좀 무례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되게 그냥 그 물리적인 그냥 시간의 차이? 그러니까 안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내 삶에 대해서 갑자기 훅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면 약간 아주 자기 방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볼 때는 켈리의 입장에서 많이 공감을 해서 그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하지? 원래 얘기가 뭐였죠? 그렇게 딱 약간 뭐라고 하죠? 딱 자로 되듯이 네. 딱딱 나뉘어져서. 네, 된 듯이 그렇게 네. 딱 처음에는 오히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분법적으로. 네,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네, 어떠셨어요? 좀 근데 저는 이게 작가 남자죠. 예, 찰리 브루커. 그래서 좀 더 편견을 가지고 남자라면 의도해서 이렇게 뭔가 이성애는 진짜 현실에 있는 진짜 이성애와 약간 이렇게도 약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되게 깊이 있는 감상을 하셨네요. 저는 그냥 보면서 그래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애고 딸이 죽었어. 아우 안타까워라.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확실히 둘이 샌 주니페로와 현실에 갖는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엘리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 요키는 그 현실에서 20년 정도 살았어도 좋은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샌 주니페로에서 오히려 요키도 짧다면 짧은 시간 있었는데, 길기보단 짧죠. 짧은 시간 있었는데도
거기서 느낀 것이 더 많고 좋게 생각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켈리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도 현실에서 더 많이 보냈고 좋은 추억도 현실에서 살았을 때가 더 많고, 따지고 보면 샌 주니페로는 그냥 정말 파티타운으로 그냥 죽기 전에 한번 놀아보자 하는 느낌으로 간 곳이라서 애초에 둘이 두고 있던 샌 주니페로에 두고 있던 무게가 달랐기 때문에 진짜. 그에 대한 기대도 애초에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한 번쯤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진짜. 그 삶의 무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의 내가 갖는 기대 같은 게 이미 켈리는 많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다 살 만큼 살았던 사람이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요키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면 거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죽는구나 하다가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진짜 내 삶을 이제 살아봐야지 이런 거라서 진짜 좀 기대치나 약간 시작점 이런 게 아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삶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기대도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키는 이제 새로 사는 거야, 새 인생 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만날 관계도 이제 좀 깊고 진지한 만남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은 관계가 아예 절단된 상태니까. 근데 켈리는 그냥 한번 즐겨보자 하고 그냥 가벼운 인연들만 그냥 한번 놀고 헤어질 사람들만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엑스트라가 잉여 한 번 더 그냥 잉여의 느낌? 이미 그냥 더 있으면 좋은 건데 그냥 난 이미 내 거 하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니까요. 둘이 딱 만났을 때 한 명은 이제 저 사람 내 여친이 될 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그냥 한 번 자고 헤어질 사이라고 생각하고 둘이 딱 첫 만남이 그렇게 서로 가진 기대가 다르게 시작했으면 나중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둘의 관계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샌주니페로의 그 요키를 데려온 것 자체도 호의로 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켈리 같은 경우는 내가 오랫동안 결혼을 대신 해주기로 한 거. 네. 그래 대신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나는 이제 나의 신념으로, 그것도 되게 괴로웠을 거예요. 사실은 혼자 남아서 나 혼자 이 결정을 내리고 지켜간다는 게, 내가 샌주니페로로 가지 않고 내가 그 현생 물리적인 그 삶 속에서 그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런 결과 있잖아요. 근데 이미 나는 내 삶을 사는 건 다 살았고 이제 요키는 여기에 와야 되니까 그냥 한번 지나가는 호의.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그냥 그 사람에게 되게 중요하지만 나에겐 죽기 전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어차피 이제 나는 뒷감당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이제 죽으면 끝이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일까요? 그래서 약간 그냥 진짜 좀 얄팍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제가 그냥 큰 생각을 하지 않고 했던 어떤 호의, 베풀었던 어떤 호의가 그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이후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약간 상황에 처하면 저는 약간 되게 난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켈리에게 약간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요키 입장에서는 그렉이 안 그래도 결혼해줄 건데 자기가 대신해서 결혼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좀 착각할 만도 했죠. 맞아요, 진짜. 얘기하는 거 듣다가 생각난 건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고 우리가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 애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켈리는 계속 딸과 남편의 상실을 겪고 슬퍼하고 있는 인물인 거잖아요. 아무리 즐기러 왔다고 해도 그것 계속 즐기기만 하려는 것 또한 그 애도의 일종이라고 보였어요.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한 사랑이 끝났을 때 보통은 그대로 끝내는 일생일대 사랑, 이런 건 사실 소설에 많이 있는 거고 대부분 새로운 사랑을 만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건강한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켈리와 요키가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든지 결국에는 서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켈리가 요키가 건네는 새로운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새로 하나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샌 주니페로의 영혼이 그렇게 패스오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켈리가 애도하기를 끝내고 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그 오래 만난 그런 관계가 있다 해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옛날 관계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건데 음. 설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여기서 그냥 이 사람을 내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더 이상은 더 뭘 해보지 않겠다. 이걸 그냥 계속 얘를 안고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누군가 했을 때 건강한 거는 내가 계속 이 삶을 계속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관계를 또 만들고 하는 게 건강하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너 이렇게 해봐라고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 제안할 수 있어도 강요는 할 수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딴 얘기인데 저는 강아지랑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반려동물이랑 같이 하는 삶도 약간 비슷한 게 살다가 그 애가 뭐 강아지별, 고양이별로 가서 헤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이제 얘의 추억을 계속 안고 살고 그냥 이후에는 더 반려동물을 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 추억을 안고 새로 새 가족을 들여서 계속 그게 약간 연장이 되는 삶이 약간 확장이 되는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지 않고 그 별로 간 애와 있었던 어떤 시간이 사라지지 않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새 추억으로 옛 추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제 쌓아가는 식으로. 네.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는 그냥 약간 전자 같은 내가 보내고 나면 얘가 제일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억을 계속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새 가족을 들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냥 좀 생각해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진짜 그게 건강한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와도 내 이전의 그 추억이 흐려지지 않고 없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게 건강한 것이고 근데 그걸 모두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봤어요. 전 주로 사람보다 강아지 기후가 더 와닿으시는군요. 네. 이 드라마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벨린다 칼라일의 노래 네. Heaven is a place on earth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 회차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노래 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원어민이면은 노래가 들리는 순간 이 드라마의 앞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노래 가사까지 신경 쓰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 자막 내용까지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래 가사 번역을 안 해주는 바람에 제작자가 의도했던 그런 스포 아닌 스포를 캐치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노래 번역을 대체로 안 하는 네.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대부분 지시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원칙 자체가 주인공이 부르는 게 아니면은 네. 그냥 배경음악으로 깔린 거면 노래 가사는 번역하지 않는다. 이게 공공현한 암묵적인 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좀 그런 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런 것 외에도 이 드라마 번역 자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의역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원래 넷플릭스 자막은 직역을 추구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넷플릭스 초반에 업로드된 작품이다 보니까 그때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막 들어왔을 때는 자체 가이드라인도 좀 부족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기준이 세워지기 전이라 아마 의역을 많이 하는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런 자막이 나온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자막을 보면서 뭐 이 부분은 좀 의역이 심하게 되지 않았나 느꼈던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의역은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생각나시는 장면이 있나요? 저는 하나를 꼽았거든요. 생각하시는 동안 하나를 얘기할까요? 네, 해주세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봤던 장면은 좋았던 장면이라기보다 좀 아쉬웠던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드라마 초반에 아주 초반에 요키와 켈리의 첫 만남 때거든요. 네. 그래서 켈리가 갑자기 요키한테 와가지고 막 시한부 친구처럼 연기를 시키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너 연기 잘하더라 이러면서 자기가 막 바에 가서 한 잔 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키는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나 술 못하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이 내가 네 씨로 잡고 끌고 가야겠어요?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막에서는 내가 묶어서 끌고 가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서 이름이 뭐예요? 했는데 요키예요. 했더니 켈리가 요크셔테리어의 요키예요? 이러거든요. 그런 뒤에 한두 대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묶어서 끌고 가야겠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영어가 리쉬거든요. 근데 이 리쉬가 개목줄. 개목줄. 그렇죠. 그 동물들한테 쓰는 목줄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요크셔 테리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키를 개에 대입해서 한 얘기니까 맞아. 그런 말장난을 좀 살려줘가지고 왜냐면 목줄이란 단어가 그렇게 긴 단어도 아니니까 목줄이란 단어를 살려서 넣어줬으면 그런 언어 유희가 좀 살았겠다 싶어서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그 배우 자체도 약간 귀여운 강아지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살았으면 좀 더 재미있긴 네.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세세하게 가면 그런 게 좀 약간 한국어적으로 좀 약간 어색하더라도 그게 살아있는 자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새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약간 맞아요. 방식? 영어에 가깝게 아주 한국어보다는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 근데 보면은 번역도 되게 유행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요. 출판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에 들어온 딱 초반 자막들은 요새랑 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확실히 상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옛날에 그냥 넷플릭스에서 사람 뽑을 때랑 지금 넷플릭스랑 같이 직거래 소위 하긴 정말 또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 번역의 질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좀 더 예전 초반 작품이어서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래도 좀 예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단어들 좀 재밌는 거 종종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가 분이 좀 재밌는 단어 같은 거 잘 쓰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약간 요새 느낌으로 작업이 됐으면 좀 더 재밌기는 했겠다. 근데 확실히 자연스럽긴 했어요. 네. 그리고 좀 글자가 따닥따닥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보면서 여유가 있었어요. 편하죠. 네. 자막을 보고도 화면을 볼 여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자막 읽다가 다 지나가거든요. 맞아. 배우들 표정 못 보고 윤곽만 보고.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가 촬영을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해변이 진짜 아름답잖아요. 특히 해 질 때, 해 뜰 그쵸. 때 이 모습이. 네. 그래가지고 자막을 보느라고 그걸 제대로 못 보고 있었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게 진짜 그냥 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중요한 대사를 만약에 길게 하잖아요. 이거 약간 런온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한국 네. 드라마. 보진 않았어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저도 안 약간 봤어. 지나가는 대사로 그 신세경 씨가 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뭐냐면 원래 대사가 길 때 얘를 되게 충분히 살리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막이. 그렇죠. 근데 거기서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너 그거 되게 짧게 했더라 그랬는데 그때 그 신세경 씨가 그런 말 하거든요.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여유를 주기 위해서 말을 짧게 한 거라는 식으로 딱 그 방금 CJ님 말씀하신 그런 장면에서 자막을 읽느라 화면을 놓치지 않게 되게 욕먹기 다분한 일 같은데. 왜냐면은 요새는 워낙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쉽고 접근도 용이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장르의 소위 말하는 팬층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번역가의 이 선택과 집중이 사실 저희는 늘 일을 하면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긴 문장인데 길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감상을 위해서 그거를 짧게 줄인다든지. 근데 그렇게 짧게 줄였을 때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맞아. 뭐야 왜 번역하기 이렇게 귀찮아서 날렸네. 뭐야 왜 다 잘라먹었어 이러면서 이럴 거면 내가 하지. 약간 맞아. 좀 그런 목소리들이 더 많잖아요. 요새는 더 사람들이 영어를 더 많이 잘 알아듣는 측면도 있어서 네, 맞아. 그래서 이거는 좀 솔직히 번역가로서 할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 외국어가 영어가 아닌 콘텐츠를 할 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일본어 빼고. 아, 그쵸. 일본어는 매우 유창하기 네, 안 때문에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잠깐만 얘기하면은 그 직역체를 요새 넷플릭스가 유난히 선호를 한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더 심하거든요. 그래요? 더 심해요. 그리고 그 일본어 드라마나 콘텐츠를 번역할 때 아예 좀 직역을 살려서 하라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 일본어는 이제
직역을 더 살려서 해라라는 그런 인스트럭션이 떨어지긴 해요. 진짜? 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일본어 많이 쓰이는 단어들 중에 막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한글이 어색하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일본 문화인 측면은 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좀 제가 다음 얘기도 또 한꺼번에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에 또 그래서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직역보다는 의역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어랑 한국어랑 분명히 어순도 다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쓰는 방식 이런 것도 다른데 많이 다르죠. 네, 근데 그거를 외국어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게 비문이 될 때도 많고 맞아요. 좀 쓱 봤을 때 뭐라는 거지? 약간 그런 게 이렇게 진짜 많아요.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가정문. 그래서 정말. 네, 가정문은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뭐뭐뭐뭐 할 것이다. 네가 뭐뭐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국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평소에. 똑바로 해라 죽기 싫으면. 어우, 너무 적절한 뉴스다. 취소하겠습니다. 발언을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같이 맞춰서 했을 때 잘 사는 게 있긴 해요. 아, 맞아, 그렇죠. 맞아. 근데 그렇죠. 보통은 네, 이거는 아주 특이 케이스, 특수 케이스. 하필 갑자기 생각나는 바람에 죽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가 봐요. 무서워. 근데 보통은 네. 도치하라고. 저도 그런 피드백 많이 받았어요. 그 영어 문장대로 하지 말고 도치하라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뭐 할 것입니다. 이게 뭐뭐라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맞아. 그것도 사실 한두 문장이면 괜찮은데 계속 자막에서 그게 반복되면 저는 피곤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저도. 그러니까 너무 영어가 느껴지고. 네. 근데 이게 그냥 장면 편집에서 걔가 툭툭 끊어지면은 어쩔 수 없긴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거 외에는 웬만하면은 네. 한국어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신세경 씨가 신세경 네. 씨가 아니라 극중 이름이 있을 배우? 텐데 뭐더라? 뭐 안 봐서 미주? 맞아요. 미주 이런 오, 거였는데.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트위터에서 알게 되는 거 많이 봤죠. 저도 안 봤지만 미주였던 거. 저는 같아요. 인터넷을 많이 하는 오미주 이런 사람이기 거였나? 때문에. 다 인터넷 많이 하지 뭐. 지금 특성상. 우리 인터넷으로 만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번역가 미주 씨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텀을 주는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리딩 스피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는 툴 중에서는 이 리딩 스피드가 너무 좀 타이트하다 싶으면은 이제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 얘기하다가 3000% 빠지긴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결국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자막에 이제 뭘 A, B, C, D, 살릴지. E. 네, A, B, C, D, E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의 우선순위를 따지고 어디까지 살릴 것인가. 그리고 리딩 스피드를 좀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다 넣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좀 여유를 주는 게 맞는 것인가. 네, 뭐 아무리 요새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면 요새 그 노년층 분들도 넷플릭스 많이 보시던데.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글 있잖아요. 엄마가 왕좌의 게임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저 봤어요. 심하게 보고 있다. 네, 이런 글들도 있어서 저는 이제 자막을 만들 때 항상 이제 20, 30대나 40대들만 본다기보다는 50대, 60대 그리고 70대도 볼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상정하고 좀 여유를 두는 걸 좋아하는 편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직역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네. 근데 아동 작품 같은 경우에 아예 따로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작업해봤을 때는 아동 네. 같은 경우에는 읽는 속도가 더 느리니까 아예 그 리딩 스피드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글자 수 제한을 더 좁게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맞춰놔요. 예. 막 16자까지 쓸 수 있었으면 12자까지만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12자요? 네. 되게 짧다. 근데 그 미주 씨 같은 네. 경우 근데 그렇게 텀을 두는 것도 좋은데 말이 이렇게 길게 나왔는 걸 귀로 들었는데 화면에 뜨는 글자 수가 너무 적어도 어색하긴 해요. 그래서 그쵸. 적당히 맞춰줘야 되긴 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미주 씨 변론 조금 하자면요. 아, 네. 그분 메인이 영한이 아니고 한영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극중 상황에서 아마 한국 영화를
이제 영자막 넣는 작업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영어보다 훨씬 더 그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저도 중역할 때 보면 그러니까 그 뭐죠? 태국 드라마 네. 이런 거는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아니다. 자막이 진짜 짧고 말 진짜 짧은데 그 안에 의미가 엄청 많아서 아. 한국어를 엄청 길어져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 이런 건 표음 문자잖아요. 대체로 그 길이 그러니까 말의 길이랑 글자 수가 약간 같이 가는데 중국어나 태국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간 표의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수 적어도 그 안에 의미가 많아가지고 한국어로 풀이해서 쓰려면 되게 길어지는 거. 그러니까 걔네가 말 엄청 짧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되게 긴 말이어서 엄청 그러니까 이건 맞출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그때 태국어 중역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한 거는 영한으로 적용할 때는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한영어로 만약에 돌려도 좀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한 요새는 많이들 알긴 하지만 또 약간 이해가 영어보다는 좀 더 덜 하니까 뭔가 그냥 그렇게 적용을 미주 씨처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근데 미주 씨는 더 줄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설명이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글자 수 대사에 맞추지 않는 거. 음. 대사 자체 그 길이에 자막의 길이를 맞추지 않는 거. 이제 우리가 미주 씨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그 드라마를 봐야 해요. 그래야 미주 씨를 이해할 수 네,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미주 씨랑 초청을 해볼까요? 무슨 대화를 무슨 사람이 그렇게 게스트로 했는지 부르면 모르니까. 게스트로 한번 불러가지고. 미주 씨 듣고 계신가요? 근데 미주 씨 맞죠? 미주 씨 맞아야 돼. 네, 미주 씨 아니면 어떻게 여태 미주 씨라고 했는데 오미주 씨. 드라마의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샌 주니페로 저도 봤는데 근데 저도 그냥 오 이러면서 보고 넘어가가지고 저는 그 자막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저도요. 네, 막 특출나게 좋아하는 작품이 아닌 이상 그렇게 대사를 뜯어보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 몰입하면은 이제 그 자막이 주인공들은 영어로 말하고 있어도 자막대로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맞아요. 들잖아요. 맞아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딱히 생각나는 대사는 없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의역을 많이 한 스타일이 그런 번역이다 그런 생각은 들었고요. 저도 이제 프리랜서 시작했을 때는 되게 직역을 엄청 선호했거든요. 왜냐면 업체에서 또 직역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되게 직역을 하는 게 좀 더 현대적이고 요즘 세대 같은 좀 신세대스러운 번역이다, 새로운 번역이다. 그리고 의역이 많이 들어간 거는 이제 케이블 시절 좀 구세대적인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든 아니면 뭐든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끝은 결국 자연스러운 번역 맞아요. 읽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이어도 영어가 아니고 이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가더라고요. 그럼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되려면 직역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이제 번역서 이런 거 읽어봐도 직역 툴을 살려서 한국어의 어휘를 확장시키는 이를테면 핫포테이토를 뜨거운 감자라고 번역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감자라는 말을 하나의 관용어처럼 잘 쓰듯이 이렇게 한국어를 흡수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지나친 직역 어휘를 살리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어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투 같은 경우나 문법적인 경우까지 너무 외국어식으로 맞추면은 자연스러운 한국어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어떻게 하면은 자연스러운 의역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원문에 멀어지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되는 문장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점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을 하려면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맞아. 막 이 말도 붙여줘야 되고 이런 걸 살려줘야 맞아. 말이 딱 자연스럽고 평소에 내가 쓰던 그런 말처럼 자연스러운 말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다 쳐내면은 말이 딱딱할 것 너무 딱딱해 보이거나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균형을 찾는 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미주 씨 얘기가 나왔던 그 얘기 하니까 생각났던 건데 옛날에 BBC 드라마 중에 셜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인기 유명한 많아가지고 더빙판도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셜록이 짧은 시간에 엄청 말을 많이 하는 캐릭터거든요. 막 맞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나는 친구가 없어 이런 대사. 근데 이런 게 더빙으로는 살려주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을 와다다 쏟아내는 캐릭터를. 연기로 근데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니까요. 소리로 듣는 거는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막은 그거를 셜록이 하는 말을 다 살리면 화면 가득 채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시간에 아니면 그 빨리 막 말을 사라지거나. 네, 그 말을 다 담으려면 근데 그걸 못하니까 자막으로는 이제 생략을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그랬더니 이제 좀 아쉽죠. 아무래도 그런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값을 말하는 셜록의 캐릭터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아쉽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팬이 많아가지고 셜록도 그죠. 거의 영드의 그 인기에 거의 뭐라고 하지? 네, 저도 영드 거의 네. 셜록으로 입문했네요. 저도 네. 영드 그 셜록 보고 "헉, 이런 드라마가 있어? 약간 이렇게 하면서 봤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스킨스가 아니었군요. 네. 영드 인물이. CJ님은 저는 아니었습니다. 더 아, 이상한, 더 구린 이상한 뭐 있어요. 뭔데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뭔데? 이러면 더 궁금한 거 아시죠? 궁금해. 맞아요.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청취자들 되게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랑 친해지도록 하세요. 자, 빨리 아, 이즈님과 친해지세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센 주니페로 보면서 아까 누가 말했더라? 시제님이었나?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리딩 스피드 읽을 때 가독성이 좋게 그러면서도 의미를 너무 벗어나지 않게 잘 의역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이제 깊게 파고들면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의미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좋은 자막, 좋은 번역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아. 근데 아까 사또님이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졌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긴 하는데 사실 한국어가 생략이 많은 언어잖아요. 맞아요. 그냥 한편으로는. 네, 막 우리가 주어를 굳이 얘기하지도 않고 생략하는 게 많아질수록 오히려 한국어스러워진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문장을 짧게 줄이고 쳐내고 간결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 영어 원문에 있는 모든 것을 1대1로 대응해서 번역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네, 저의 실버- 실력에 아니 그게 아니라 실력이 실버벨님이 모자람입니다.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살리면서 간결하게 하려면 그렇게 생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어를 되게 결국에는 우리는 전부 거의 도착하고 한국어인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어를 엄청 잘해야 된다. 맞아요. 막 항상 번역가 시작되려면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영어는 사실 한국인들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맞춤법 공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한국어를 생각보다 더 개같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영어는 전문적으로 배우잖아요. 어떻게 쓰라고. 근데 한국어는 맞아요. 제대로 맞아. 배우지 않고 우리 맞아요. 원어민이라서.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도 안 받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전문 감수자는 아니지만 어쩌다 급한 일들이 들어오면 감수를 몇 번 봐줄 일이 있었어요. 그럼 진짜 문장을 이상하게 쓴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자기는 이걸 그냥 쭉 한번 텍스트만 보고 읽으면 되는데 그냥 떴다 사라졌다 이러니까 그 흐름을 쭉 안 이어서 보니까 문장이 길어지면은 흐름이 뒤죽박죽이고 결국 A로 시작했다가 B로 끝나고 주술 호응도 안 받고 이런 문장으로 그렇게 끝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한국어 공부가 진짜 네, 번역은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 맞아요. 저도 사실 전체 제 아직까지 경력을 보면은 번역보다 감수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 한 1년 사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감수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감수로 들어오는 게 제가 번역가가 누군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영어는 다들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해석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국말을 잘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맞춤법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이제 제가 예전에 되게 좀 보면서 잉?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이제 두 명이서 대화하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나 아직 안 죽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 아직
괜찮지. 살아있어. 예, 약간 그런 류의 대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꿈쩍 않다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밀었거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밀었을 때의 얘기고, 그럴 때는 끄떡없다를 써야 맞거든요. 네, 근데 그러네요. 저도 그 순간에는 끄떡없다가 생각이 안 났고, 이거 이상한데? 이랬는데, 나중에 다른 분이, 그거 끄떡없다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이래서 제가, 맞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 예전부터 그러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번역을 할 때든 감수를 할 때든 어떤 단어를 제가 써요. 한국어를 써놓고 이게 뭔지 백지에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자신이 없다 싶으면 저는 국어 사전에 저도. 네, 그 단어를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영한 사전에서 찾아볼 때랑 국어 사전에서 찾아볼 때 비율을 따지자면 저는 국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네.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니까 근데 알아서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네. 국어사전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을 봐야지. 오픈 사전 보지 마세요. 아하. 오픈 사전은 표준 아무나 대국어 등록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띄어쓰기 이런 것도. 맞아요. 고려대 사전도 좀 원래 네, 우리가 단어를- 띄어쓰기를 구분하는 거를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보조 용어끼리 붙어있는 것도 한 단어인 것처럼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려대 사전은 네. 표준 대국어 사전을 봐야지 단어를 구분할 수가 있다. 네. 고려대 사전은 좀 더 그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옳다. 허용해주는 네, 범위가. 허용해주는 범위가. 그래서 이제 국립국어원 들어갔을 때는 이 맞춤법상 옳다라고 등재 안 되어 있는 것도 이제 고려대 사전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맞춤법 검사기도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틀린 결과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진짜. 저는 그거 제가 피드백 받았던 것 중에 제가 그냥 넷플릭스 많이 보다가 그거 참을 붙여서 쓰는 자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붙여 쓰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 참을 그걸 따라서 쓴 적이 있거든요. 네. 넷플릭스 그냥 기존 그냥 자막을 보고. 네. 근데 피드백으로 고려대 사전 보셨어요? 거기 거 보지 마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띄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냥 이게 100% 지킬 순 없어요, 사실. 그쵸? 띄어쓰기 이런 게.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느냐가 정도가 차이가 있고, 실제 납품이 된 자막들도 100% 네. 옳다고 할 수는 맞아요. 없다. 그 사이에 또 규정이 바뀌기도 맞아요. 하고 네. 맞춤법 검사기 자체도 몇 년 전 이미 만들어졌을 때의 맞아요. 규정대로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네. 표준 국어대 사전이 아니라 고려대 사전으로 검사기 만들었나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놓치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그 놓칠 수밖에 없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냥 최대한 열심히 한다가 정도지, 절대 아주 완전 무결한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구사하겠다, 이렇게는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긴 하네요. 너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좀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보통 번역 한 명이 하고 감수 한 명이 하고 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아주 더 열악한 번역만 저 혼자 하고 감수 없는 프로젝트 이런 것도. 무섭다. 무섭네요, 진짜. 네. 근데 내 이름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화야. 하하. 하하. 되게 외국 업체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한국어를 하는 인원이 더 없는 회사면은 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거 할 때는 한국어 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감수,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잖아요, 사실 비용이잖아요. 감수를 투자하는 것도.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번역에서부터 이미 투자를 안 하고 약간 그렇게 되면은. 근데 내부에서 한국어 감수를 봐줄 직원이 없으면 어차피 다른 외부 감수를 맡겨봤자 자기들이 체크도 못하니까 그냥 뭐 비용 줄일 겸 해버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국내 업체가 훨씬 좀 국어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퀄리티가 훨씬 좋고 더 꼼꼼하게, 훨씬 꼼꼼하게 보니까 그게 그냥 좀 당연하고, 그래서 그 차이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해외 업체랑 국내 업체는 일도 되게 타이트하게 더 그러니까 잘 나올 한국인의 수밖에 속도대로 진짜 하는구나.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거기 되게 슬렁슬렁. 근데 사실 그렇게도 그냥 굴러가긴 하거든요. 뭐 어떻게든 다 굴러는 가죠. 맞아요. 맞아요.
잘 굴러가냐 이게 아니면은 사상 누각으로 굴러가냐 이 문제지. 맞아요. 근데 그냥 뭔가 사람들이 요새 영어를 하도 좋아하고 잘하고 이러니까 번역 품질에 대해서 되게 그냥 낮잡아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소비자로 봤을 때도 국내 업체 통하는 작품 자막들은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 우리가 받고 있는 대우에 비하면 아주 넘치게 좋다고 느끼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외적인 평가는 좀 좋지 못하다. 그게 좀 아쉬웠네요. 근데 뭐 늘 좀 약간 그게 뭐 다수의 의견이 대표되는 건 또 아니니까. 맞아요. 네, 원래 목소리 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 자막에서 욕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잘한 자막은 호로록 몰입해서 보니까 기억 안 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못하면 너무 마음에 남어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출하니까 맞아요. 이제 자막 얘기하면 아쉽다는 얘기들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게 되니까 점점 평이 안 좋게 굴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근데 되게 그렇게 컨텐츠를 감상하면 되게 피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번역가긴 하지만 저는 제가 번역한 거 말고 그냥 내가 영상을 보고 싶어서 볼 때 이 자막을 온전히 신뢰하고 저도 100% 옳습니다. 네, 네. 네, 당신이 뜻이 있겠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최선의 자막이야 이러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근데 이게 업인 사람과 그것이 아닌 사람의 차이인지. 근데 네. 원래 네. 이렇게 자막 뜯어서 보는 사람들은 오타쿠잖아요. 오타쿠는 피곤한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맞아요.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애정이 진심인 사람들을 우리처럼 돈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알겠습니다. 오타쿠라서. 저도. 그러면은 네. 자 얼른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이제 우리 프로의 특색인 맥박 지수를 맥박지수. 꼽아볼 시간인데요. 네. 아, 각자 돌아가면서 만점 5점으로 네. 몇 점씩인지 그럼 얘기해 주시면 이번에는 되겠습니다. 진행자님부터. 주제님 마지막으로 할까요? 저는 제가 꼽아왔으니까 당연히 5점입니다. 저는 저 엘리엇인데요. 네. 저는 원래 처음 봤을 땐 4였어요. 예. 지금 4.5로 오. 하겠습니다. 왜 오른 거죠? 켈리를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저는 4.5점이에요. 0.5는 어떻게 된 거죠? 좀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아예 영화처럼 좀 1시간 반만 됐어도. 그거 영화잖아요. 근데 저- TV TV 영화니까. 영화니까. 네, TV 장- 영화니까. 장편 영화잖아요. 그렇게 하면. 영드는 1시간 반짜리 많던데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제가 실수했네요. 4.5점. 네. 앨범엘님. 저는 5점입니다. 오. 저는 이렇게 SF, 미래, 디스토피아 오. 이런 거에서 네. 그래도 아무튼 사랑을 얘기하는 게 너무 낭만적이고 아. 너무 희망적이고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오. 맞아. 그리고 나는 제일 좋았던 장면이 제일 좋았던 순간 사실 SF 그런 설정도 재밌었지만 결국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샌 주니페로인데 자기 늙고 주름지고 병든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현실에서. 그렇죠.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때 센주니페로에서 만났던 그 아름다운 내면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좋았거든요. 켈리가 요키 보러 와가지고 이 바보야 하면서 그렇게 말한 장면이 이게 진짜 사랑이다.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좋은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결국 그렇게 현실에서 서로 그 상처가 있는 그 못난 모습까지도 만나게 해줬다는 게 진짜. 맞아요. 그리고 저번 회차인가 저저번 회차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드라마가 충분히 배드 엔딩으로 빠질 수 있는데도 요리조리 잘 피해서 해피 엔딩에 주차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미래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인간이 얼마나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좀 우울하고 쉬운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역경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좀 희망적이고 좋은 결과를 건설적인 쪽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편이 더 어렵고 더 재밌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취향이에요. 예,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5점입니다. 오. 좋습니다. 바꾸고 싶다 5점으로.
획득 성공인가요? 사또님이 다음에 무슨 작품을 골라오실지 되게 궁금해지는 발언이었어요. 아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구독을 크리스마스 때 하셔야겠죠. 말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구독을 하셔야겠죠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이 작품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아 근데 다음 차례는 실버벨님이잖아요. 지금 걱정돼 죽겠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 다음에 뭐 하실지 말씀해주세요. 네. 이제 다음에 예고를 하자면 그 한국에서도 리메이크된 굉장히 유명한 일본 드라마죠. 심야식당에 오,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심야식당 도쿄스토리라고 드라마가 시즌 2개까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시즌 2에 7화였나요? 8화였나요? 7화였던 것 같아요. 네, 7화였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유부우동 편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보시고 오시면 훨씬 청취하는데 더 재미있을 거예요. 안 보셔도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제가 엔딩 멘트를 해야 되는 너무 거예요? 좋아요. 갑자기 왜?